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올해 안에 국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세계 특별 여행주의보를 6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최대 지지자였던 머스크가 정반대로 돌아서자 테슬라 주가가 역풍을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헌혈로 잘 알려진 대한적십자사는 긴급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 취임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 속에서도 온 국민이 갈망하는 갈등 속에서는 온 국민이 갈망하는 방역도, 집단 면역도, 민생도 개혁도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정치에서 추구해온 국민 통합의 목표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관련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는 선도 세력이 시장을 독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도전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숙 장관은 이화여대 교수와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을 지냈고 첫 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많은 나라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은 위생수칙 준수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3월 23일 처음 발령된 뒤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만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즉각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cience is also very clear about unvaccinated people. You remain at risk of mild or severe illness, of death, or of spreading the disease to others. You should still mask and you should get vaccinated right awa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가 가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호응했습니다. We can and we must reopen schools in the fall for in-person teaching, learning, and support. And we must keep them open fully and safely 5 days a week.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이 9월에 학교를 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미국이 가을쯤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까지 대폭 완화된 것을 두고 대단한 이정표라고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권고안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애초 예정된 일정에 없었으나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히 잡혔습니다. 미국 CDC가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 전염병학자 대다수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는 실내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1년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염병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타인과 실내에 있게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26%가 특정 환경에서 계속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6%, 1년은 29%였습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어도 1년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답한 셈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였습니다. 응답자의 5%만 올여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8%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콘서트나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앞으로 2,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호흡기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난산 원사는 백신의 효능이 80%라고 가정할 때 중국의 경우 인구의 72.9%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또 같은 조건에서 아시아는 인구의 70.2%, 유럽은 84.2%가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며 이 같은 차이는 인구 밀도와 연령 분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지중해 곳곳에 해수욕장을 개장한 그리스가 남쪽 해역 주요 관광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그리스가 올여름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대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항공기가 그리스 남쪽 해역의 낙소스 섬에 착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인근 2개 섬 주민들을 위한 2차 접종 물량입니다. Με την συνοδεία των γιατρών από το νοσοκομείο της Νάξου θα εμβολιαστούν τη δεύτερη δόση οι μόνιμοι κάτοικοι από 18 ετών και άνω. Στην ουσία η Ηρακλιά και η Σκηνούσα σε 15 μέρες από σήμερα έχουν αποκτήσει το περίφημο τείχος ανοσίας. 낙소스 섬은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의 12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전달된 백신은 인근 2개의 섬, 이라클리아 섬과 시누사 섬으로 다시 배분돼 운송됐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Η όλη διαδικασία είναι πολύ καλή διότι μας δίνει την ευκαιρία να κάνουμε όλοι εμβόλιο γρήγορα και ανώδυνα γιατί αλλιώς θα πρέπει να κάνουμε κάποιο ταξίδι, να περιμένουμε και όλα αυτά, οπότε λιτώνει μια μεγάλη ταλαιπωρία. 그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올여름 관광 성수기 대목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전체 인구 1,070만 명 가운데 섬 주민은 약 150만 명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타이완이 오는 7월부터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시보를 비롯한 타이완 언론은 차이 잉원 총통이 국가안전회의 고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또 총통은 타이완 자체 개발 백신이 현재 2단계 임상실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7월 말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은 1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231명, 누적 사망자는 21명으로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게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는 곳이 바로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재난 구호 활동은 물론 공공의료와 혈액 공급,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적십자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하면 빨간 십자 모양의 엠블럼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단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우선 붉은 적십자는 적십자의 표장인데요. 19세기 후반 전쟁터에서 차별 없이 희생자들을 돕자는 인도주의 정신에서 적십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의 헌혈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혈액을 공급합니다. 예.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하고 또한 평상시에는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적십자 봉사원님이 강릉 바닷가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이야기가 회자되었는데요. 예. 사실 그런 적십자 봉사원님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적십자는 이렇게 재난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이 적십자사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이 적십자사가 사흘 만에 감염병 긴급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등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긴급대응본부라는 것을 꾸려서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예. 우선 전국의 6개 적십자병원이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중에서도 서울, 인천, 상주, 영주 4개 병원은 국가감염병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진과 자가격리자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에게 긴급 구호품과 비상식량을 전달하는 일과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재난심리 회복 상담도 적십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얼마 전 우리 적십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하신 분께서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준 의료진에게 감명을 받으셔서 1억을 기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대응만큼이나 적십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헌혈과 혈액 수급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앞서 혈액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헌혈자가 급격히 줄면서 혈액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지금 그 혈액 어떤 보유 상황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민들께서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서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학교나 기업 등 단체 헌혈에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려면 어느 정도의 적정 보유량이 필요합니다. 네. 이 보유량을 대개는 5일분으로 유지를 하는데 현재는 3일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헌혈량은 감소한 반면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혈액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등 혈액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절실하게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헌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헌혈 참여를 좀 꺼려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헌혈이 가능한 시설에는 자체 소독과 주기적인 전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에 사용하는 도구도 모두 일회용인 만큼 헌혈에 의한 코로나 감염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헌혈을 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군요. 네. 네, 그런가 하면 해외 각국의 적십자사들이 서로 연대해서 구호 활동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연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요? 네, 그 적십자는 국내 기구라고도 생각되지만 사실은 세계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92개국의 적십자가 있고 예. 이 192개국의 연맹체가 바로 국제 적십자 연맹인데요. 이 국제 적십자 연맹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 상당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긴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12개국에 총 27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연일 수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산소 발생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와 저희 YTN 사이언스가 뜻깊은 일을 함께 진행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희망풍차 천사마을 캠페인이라는 공동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네, 이 코로나19는 도시에도 확산이 되지만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시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특히 농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낡은 주거 시설들이 방치되어서 이 집에 고립되신 어르신들이 안전이 위험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렇게 단절되고 고립되어가는 농촌 마을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식사와 세탁 봉사를 제공해드려서 보다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YTN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취지의 캠페인인 것 같은데요. 캠페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4월에 적십자 봉사원들과 이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충북의 제천에 있는 월굴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불 빨래같이 평소에 하시기 힘든 그런 일도 해드리고 고장난 전자제품들도 고쳐드리고 집집마다 또한 보양식도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YTN과 함께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풍차 천사마을 모금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네. 적십자가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뜻깊은 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이 캠페인의 이름이 희망풍차 천사마을이잖아요. 혹시 이름에 숨은 뜻이 있나요? 이제 희망풍차라는 모습인 저희 적십자 마크에 바람을 불면 바람개비가 되는 네. 그러한 이 모양이고요. 이런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싶은 적십자의 소망이
그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람은 곧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숨은 천사들이신 후원자와 봉사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곁에 소중한 이웃들이 함께하는 천사마을에 전국에 빼곡히 들어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YTN 사이언스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든 희망풍차 천사마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와 함께하는 이 공동 캠페인 말고도 대한적십자사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포항 대지진, 2018년도 태풍 콩레이, 2019년 강원도 산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까지 적십자는 재난이나 각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15개 지사를 기반으로 하는 희망풍차 네트워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 특히 이제 각 지역 사회에 포진해 계신 13만 명의 봉사원님들의 적십자 활동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가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봉착한 가정들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결연을 맺고 생필품은 물론 정서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드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에게는 출산용품을 지원을 하고 또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위생용품을 선물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요사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국 방문을 통해 가족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수장이기 이전에 통일보건의료 그리고 대북의료지원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한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어서 인도적인 협력 사업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는 북한의 보건 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정부와 국제적십자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북한의 아동과 의료 환경을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건강 공동체임을 여러분께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남한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백신은 이제 저희도 지금 모자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백신은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로 대한적십자사가 116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앞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적십자사이지만 저희도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16년 동안 대한적십자사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과 의료 지원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현장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이는 적십자의 역할, 즉 인도적 현안 해결에 있어서 정부를 보조하는 대한적십자의 사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도 그 역할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요새 이제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네. 네. 저희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직과 사업을 정비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적십자사는 재난과 위기 대응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서 국민께 신뢰받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회장님께서 임기 동안 계획하신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적십자이지만 저희도 이제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적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민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위상에 맞추어서 국제 적십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질병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병원 운영과 공공의료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살려서 적십자 병원이 국가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십자가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마음이 즐겁고 따뜻한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앞으로의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좀 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좀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지만 적십자는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 모두가 힘을 합쳐 생명을 살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친절과 배려 속에서 함께 인내한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십자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여파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로 내몰린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가 건강 공동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모색해야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협의체 구성과 기능, 활동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빈번하게 소통해왔으며 앞으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몸값 57억 원을 지불하고 사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몸값 지불 여부에 대해 회사 측에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집단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억 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2명의 소식통이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돈을 받자마자 콜로니얼에 네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는 복호화 툴을 보내줬지만 이 툴의 작동이 너무 느려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 금액을 전달했고 미 연방정부도 몸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또 다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do have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the criminals who did the attack are living in Russia.
이들은 주로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뒤 파일을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통상 미국 정부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값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lonial is a private company and will defer information regarding their decision on paying a ransom to them. That is a private sector decis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not offered further advice at this time. 콜로니얼이 다크사이드에 몸값을 지불했다는 보도는 회사 측이 시스템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콜로니얼은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으로 전체 시스템에 걸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많은 미 동부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 송유관이 엿새 동안 가동 중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갤런당 3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를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테슬라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데다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3.09% 하락한 571.6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약세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반등 흐름에 끼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7일 종가 672.37달러와 비교하면 14.9%나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 이후 테슬라 주식이 최악의 주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위험 요인이 된 것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is a U-turn for Elon Musk, who's been one of the biggest proponents of Bitcoin and crypto, saying now Tesla will not take Bitcoin transactions for its cars. 3 months ago, they said they would. 온라인에서는 머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며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락을 불러온 머스크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입을 열 때마다 주가와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일까요? 혁신가일까요? YTN 최문석입니다. (13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7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닷새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4로 4월 이후 가장 낮은데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중규모 혹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동반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중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보다는 집단 감염 형태 중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집단 감염 발생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약 22%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러한 집단 감염보다는 오히려 개인 간 전파, 즉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보이는 최근의 경향은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도 한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700명을 넘는 상황에서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의심 환자 검사 양성 비율이라든가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라든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 후에 바이올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2차 접종 때도 다시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수 있는데요. 2차 접종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일단 1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지 않으셨거나 발열, 근육통, 접종 부위 통증 등 비교적 경미한 국소 부위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2차 접종을 받으셔도 무방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일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1차 접종 이후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 즉 대표적으로 후두 부종이라든가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저혈압, 실신 등을 경험을 하셨다라면 2차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 알러지 반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2차 접종을 피하시는 게 좋고 사전에 만일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심각하지 않은 알러지 반응, 대표적으로 가려움증이라든가 국소적인 피부 발진 그리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를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 항히스타민 투약 후에 무리 없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2차 접종을 진행하셔도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경우에도 2차 접종 후에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때 큰 문제가 없었다면 2차 때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나요? 비단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백신이든 간에 백신 접종 완료 후에 항체가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성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백신 미접종과 비교를 하면 감염되는 사례도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체내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양, 즉 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예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체내에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철저히 지키셔야 된다. 그래야만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특히 타인 중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 자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 실제로 백신의 어떤 효능 부분은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T세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 형성이 없더라도 T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이 잘 유도가 된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또 완벽하게 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의 효능을 항체 형성만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침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면제, 자가격리 면제 또는 백신 여권 발급 등의 당근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물론 백신 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자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파를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에는 보다 더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 전에는 절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더군다나 청소년 등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는 차치하고 국내에서는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을 때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도 역시 인도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전주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 하루 확진자는 조금 줄어든 편이지만 이 사망자 수가 늘면서 하루 이 4,200명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 설상가상으로 이 치명적인 곰팡이균까지 퍼지면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는 최근에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 털 곰팡이균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이 특히 심각한 이 서부 마하슈트라주에서는 8명이 이 털곰팡이균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200여 명이 이미 치료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뉴델리나 푸네 같이 주요 도시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검은 곰팡이라고도 불리는 털곰팡이는 흙이나 이 썩은 과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사람이 감염되는 이 털곰팡이증은 이 주로 면역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드문 질환인데요. 한번 감염되면 이 코피를 흘리고 눈 주위가 붓거나 또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악화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구나 턱뼈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뇌와 폐 등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현지 의학계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염증을 막기 위해서 복용한 스테로이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이 털곰팡이의 감염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 또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범위를 이 기존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도 이제는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FDA는 임상시험 결과 이 청소년 나이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이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 후에 이틀 만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의 청소년 접종을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고요. 이미 준비를 마쳤던 주들은 바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청소년도 16살 이상 또 성인과 마찬가지로 또 이 3주 간격으로 2번씩 같은 용량의 백신을 맞는데요. 임상시험에서 확인됐던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이라든가 피로, 두통, 또 근육통이나 발열 같이 성인의 어떤 부작용 증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 미 보건당국은 청소년의 경우는 이 활동량이 많아서 그동안 이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면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청소년에게까지 접종을 확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유럽에서는 일상 회복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특별한 실험이 진행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이 거리 두기 없이 5천 명이 실내 공연을 즐기는 그런 실험이 진행이 됐었죠. 예. 이 이후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봤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국의 그래미로 불리는 브릿 어워즈가 4천 명의 관객을 입장시킨 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영국 정부가 대규모 공연 개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 브릿 어워즈를 선택을 한 건데요. 예. 관계자들과 관중들 모두 입장하기 전에 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를 받았고요. 또 이 공연이 끝난 뒤에 추적 검사를 받겠다는 동의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이 공연 자체는 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요. 또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음악 축제를 즐겼습니다. 네. 이번에 참석한 4천 명은 시상식이 열렸던 이 런던 O2 아레나 수용 인원의 5분의 1 규모의 인원을 받은 건데 영국 정부는 오는 15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는 2만 1,000명의 관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인도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예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킥보드 소식이라고요? 네, 이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되고요. 또 네. 면허도 반드시 소지를 해야 되는데요. 어길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개정된 법안을 보면
이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이를 위반했다 걸리면 범칙금을 10만 원 물게 되고요. 또 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 또 2명 이상 같이 타면 4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면허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이 음주를 하고 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이 음주 후에 탔다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동차 음주 운전과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네. 실제로 이 전동 킥보드가 좀 생활화가 되면서 개인용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예. 이 지난해에는 무려 90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운전 요건이 이렇게 강화가 된 만큼 이용자들도 좀 주의를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이런 점들을 미리 숙지해두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에 이 서울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예. 뭐 여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갑자기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 관측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온이 평년보다 7도나 높은 29.6도에 달하면서 7월 하순쯤에나 볼 수 있는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또 뭐 강원도 원주나 춘천, 또 광주 등도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온은 높고 햇살은 뜨겁지만 그늘에서는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좀 여름에 느끼던 이 한여름 더위와는 다른 느낌인데 네. 이렇게 기온이 급상승한 원인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쯤 들어보신 이 용어일 텐데 맞아요. 네, 여름 더위와는 조금 그래서 다른 느낌이 들게 되고요. 또 이 서쪽 지역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지만 동쪽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좀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의 봄 날씨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선하고 화창한 날씨잖아요. 너무 빨리 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고맙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발광 성능을 높여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에 특정 금속을 첨가한 결과 표면의 입자들이 균일하게 유지되면서 발광 특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기존에 대기 중에 노출되면 표면의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발광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식 소화를 돕고 외부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장내 세균이 출생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대 연구팀은 일반 분만 과정보다 세균 전파 가능성이 낮은 두미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20명의 태변을 분석한 결과 장내 세균은 출생 전에는 없으며 출생 후부터 형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생아가 출생 초기 환경에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장내 세균 형성에 인공적인 개입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를 비판하며 추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사스 바이러스 전문가인 제스 블룸 등 과학자 18명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기고문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동물을 통한 전파와 실험실 유출 등 2가지 가설을 모두 심층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가 독립적 관리 아래 진행돼야 하고 이해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7회 카이스트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국방과학연구소 이원준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박사 외에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최성민 박사과정, 고려대 기계공학과 최형원 석박사 통합과정, 공주 4대 부고 박정호 학생 등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무인 전투기의 다기능 기체구조 개발에 이바지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해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조정훈 학술상은 2003년 카이스트 로켓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농촌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통차 천사마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단절된 채 낡은 주거시설들이 방치되어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요. 더 많은 이웃을 돕고 더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